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제 새벽에 했던 이제 페드의 연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바이 파월인데, 우리가 시장이 반등하는데, 미장이 특히 반등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바로 페드의 전략이었습니다. 페드가 뭐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치라는 것은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미국 일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 일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아마 여기까지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투데이, 오늘날에는 이제 컨그레스는 의회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의회가 러플리 2.9 트릴리언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트릴리언은 조라는 말이니까 2.9조 원을 사용을 한 겁니다. 피스컬 서포트는 여기에 다 사전을 보면은 피스컬이라는 말이 relating to government finance랑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피스컬 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회계 연도라고 부르죠. 피스컬 이어가. 그래서 뭐 하우스홀드, 비즈니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를 위해서 이제 2.9조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거 뭐라고 하죠? GDP라고 합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거의 14%를 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고, 그러면 2.9조 달러에 14%가 이거 대략 10배 하면은 30조 달러가 미국 GDP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어이구 엄청 크죠. 단위가 3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while the 이거 이코노믹 쇼크가 이제 발생을 했죠. To be largest on record. 이 피스컬 리스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거를 보면은 국가 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스컬 폴리시스 하면 국가 재정 정책이라고 했고, 의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쇼크가 발생하는 동안에 이제 피스컬 리스폰스, 그러니까 재정 뭐 대응, 재정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빨랐다고 해요. fastest하고 larges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교를 포스트 워랑 비교를 합니다. 포스트 워 다운턴이랑 비교를 하는데, 앞에서도 월드 워 2에 대한 거랑 이때 이후로 가장 월스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했던 게 이때였나 봅니다. 저는 그때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때 상황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페드가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것만 봐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그 피해가 막심한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발생하면은 엄청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페드가 아주 그 전례 없는 스피드와 포스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빠르고 크게,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건 아마 대부분 다 몸으로 체감하셨을 거고, After rapidly cutting the federal funds rate to close to zero,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금리까지 엄청 빠르게 했고, 커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 메저들도 여러 가지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이제 신용이 잘 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은 그 금융위기까지 오는 거죠. 실물경제 위기에서 금융위기까지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대응들. 그래서 이제 네 그룹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퍼스트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outright purchase를 했다고 합니다. outright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뜻이 completely 하고 immediate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그만큼 이런 형용사를 써서 purchase를 했다는 겁니다. 뭘 purchase 했냐? Treasury and Agency, 모기지백 securit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S입니다. 주택담보부 증권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to restore 이 critical market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컨드는 리퀴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discount window measures, 그 다음에 expanded swap line,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리퀴럴이랑 펀딩 매저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저는 이제 조치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foreign central bank라고 하니까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했죠. 거의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하느니 바로 foreign central bank가 되겠죠. 한국중앙은행, 중앙은행. 한국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있습니다. 센트럴 뱅크가 있는데 거기랑 expanded swap line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창구라는 말인데요. 그 여기 페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물적으로 하는 게 그 뱅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윈도우 쪽에 또 매저를 했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트레저리가 개입이 됐습니다. 미 재무부죠, 트레저리가. 여기서 핵심적은 다이렉틀리입니다. 다이렉틀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했다는 겁니다. 크레딧을, 플로우 오브 크레딧을 누구에게? 하우스홀드, 비즈니스, 그다음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레저리랑 같이 with additional backing from the treasury죠. 그래서 이런 파실리티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직접적으로, 이게 페드는 은행들, 시중은행, 커머셜 뱅크들이랑 거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저리들이랑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우스홀드들이랑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 당좌 계좌를 여기다가 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하는데, 이 트레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트레저리의 역할. 그 다음에 and fourth, temporary, 이제 일시적으로 regulatory adjustment랑 이런 것들 했다고 하는데, 이게 encourage and allow 뱅크들을 좀 이제 그들의 이제 밸런스 쉿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좀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여력, 자금을 뿌릴 수 있는 여력들을 확장시켜주기 위한 그런 규제를 조금 수정을 했다는 거겠죠. 일시적으로 한 거라고 하고, 이거는 제 이전 영상 보면은 은행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조금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당연히 다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their household business customer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재량권을 더 주기 위한, 재량권이라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여기까지 해석이 제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거를 처음 본 겁니다.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특히 레귤레이터리 어찌먼트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그 뜻하는지까지는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다루다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추상화 시켜서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략적인 거는 이제 맞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또 바뀌어서 페드는 이제 테이크 액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그 비정상적인 extraordinary한, ordinary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액션들을 이제 취했다는데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보면은 이제 for example이라고 하면은 이 권한, 페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또 이제 의회로부터 받는 겁니다. 컨그레스로부터 받는 이제 권한인데요. extend credit, 이 다이렉트라는 또 말이 있었죠. 이 다이렉트 말을 보니까 뒤가 조금 예상이 되는데, private non-financial business, 그러니까 이건 페드는 커머셜 뱅크라고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non-financial business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한 non-financial business는 페드랑 사실은 연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directly라는 또 말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와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 그 다음에 state and local government exist only unusual and 이런 circumstance에서 존재한다. 그 엑시전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제 urgent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demanding too much from other people, 이런 말을 할 때 쓴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unusual이랑 뭐 같은 비슷한 단어였겠죠. 그래서 circumstance,
이런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extraordinary한 상황, unusual한 상황, exigent한 상황에서 우리가 directly private non-financial business에게 extend credit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with the consent of Secretary of the Treasury, 미 재무부의 컨센이 또 있어야, 함께 있어야 할 수 있다. 우리가 컨센이라는 걸 permission or agre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재무부의 permission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when the crisis is behind us, we will put these emergency tools awa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서 우리 뒤에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좀 극복이 돼서 좀 되면은 이런 이머전시한 툴들은 그냥 바로 그냥 훌러덩 날라가 버려. 그냥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미장이 조금 영향받았던 게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극복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거 지금 이게 없어지나? 지원하는 게 없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을 보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코노믹 리스폰스가 매우 이제 타임리하고 어프로프리에이트리 라지 계속 같은 말이죠. 뭐 스피디하게 했고 뭐 타임리 어프로프리에이트서 했는데 it may not be the final chapter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마지막 장이 아니다. 뒤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위기가, 이 크라이시스가, 지금 다운턴한 이런 크라이시스가 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2개의 은행들이 다 데이터를 모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미국 전역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산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자료들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추론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given the path ahead, 그래서 이거는 매우 얼선하고 그다음에 downside risk가 또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economic forecast, 그러니까 경제 예측은 이제 uncertain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이제 질문을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게 우리 under control 하게 될까?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은 인간의 우리 인류의 한계입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utbreaks be avoided, social distancing measure lapse, how long, 그 다음에 take for confidence to return, 그 다음에 normal spending to resume, 그 다음에 scope랑 timing of the therapies, testing or vaccine.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결론은 이거죠. 이것들에 대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것들에 대한 answer는 모른다. 우리는 unknowable하다. 모른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들이 will be need,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to be ready. 이런 것들을 possible한 아웃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가능한 가능성은 최대한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day 현재까지 overall policy response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relief랑 stability를 뭐 제공하고 will provide some support to the recovery when it comes.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longer term concern도 또 raise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레코드는 deeper and longer recession이 우리에게 lasting damage를 남길 수 있다. 그 lasting의 말은 continuing to exist for a long time or forever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기간에 아주 영구적으로 데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죠.
쉽게 생각하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lasting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인 거죠. 뭐냐면은 to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economy. 그래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insolvency라고 하는 건 지불불능, 채무초과 파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insolvency는 뭐 지불 채무불량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하우스홀드랑 비즈니스 insolvency들은 can wait on growth for years to come. 이 사람들이 이제 wait on growth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wait on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if a problem and responsibility wait on you라고 되면은 it makes you worried and unhappy.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직 상태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그냥 끝장난 겁니다. 내 커리어는. 왜냐, 실직 상태로 오래 되면은 내 커리어는 여기서 중단이거든요. 그 뭐 30대 40대 이제 넘어가면은 취업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했듯이 스킬은 그 lose value. 왜냐, 내가 계속 쓰지 않으니까 내 스킬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 실력도 갈고 닦아야 되는데 밸류를 잃게 되고, 뭐 꼭 그 의미는 아니겠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드라이업하고, 그 다음에 families in greater debt, 그 다음에 빚, 내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그 실업자들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읽는 것도 하우스홀드뿐만이 아니라 thousands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그러니까 사업하는 뭐 사장님들,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여러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뭐 다 포함되겠죠. across the country 이제 destroy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예상되지만 lives, work and family legacy. 그 다음에 이런 사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하면은 이제 limit the strength of the recovery when it comes. 회복의 그 힘, 회복의 힘도 이 사업체들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런 회복도 리밋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기업들, 한기 기업들, 좀비 기업들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저는 이제 페드가 좀비 기업들도 다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는지를 솔직히 이해는 안 갔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들이 경영을 방만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일을 잘 못했고 방만하게 했고, 그래서 뭐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이유는 이 limit the strength of the recovery.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하려면은 이런 비즈니스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these business are principal source라고 합니다. 소스예요, 소스. job creation.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이제 회복이, 경제가 그 질병이 다 이제 사가들고 경제가 회복이 되려고 하고 하면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체가 이미 다 날라가서 망했어요. 없어.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실직자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다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principal source를 살려놓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원문 같은 거 스피치 읽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느끼는 게, 읽으면서 페드의 그동안 정책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뭐 제가 영어로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리커버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들이 말이죠.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뭐 대기업들은 언급이 없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리세션이랑 위크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할 때 확 회복을 해야 되는데 리커버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만연한 프롤롱 리세션, 이런 것들로 무슨 또 심리에 영향을 주냐, 디스커리지 한다고 해요. 디스커리지,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익스펜션. 그러니까 사업을 투자를 하고 경기가 화랑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꺾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이제 소규모 조금 더 키워야겠다,
그런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펜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imiting the resurgence라고 하는데 of jobs라고 하는데 이게 surge가 이렇게 탁 뛰어오른 거잖아요. 다시 resurge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한다. 마찬가지 같은 얘기였고 그 resurge는 좀 찾아보니까 a new increase of activity or interest in particular subject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growth of capital stock and the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 기술 발전도 저해한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도 저해고.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안 돼. 뭐 투자도 안 되고 사업 확장도 안 되고 기술 발전도 안 되고 취업 뭐 실직하고 이게 그 극복하고 리커버리 하는 단계에서 이게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회복할 때 그것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the result는 period of low productive growth and 그래서 생산성의 약화. 요거 이제 인컴이죠. 수입. stagnant는 무슨 말이냐면은 not growing or developing. 그러니까 내 수입이 증가를 하질 않는 겁니다. 내 수입이 정체가 되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developing 하지 않는 increasing 하지 않는 인컴.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결과가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왜 있느냐? We ought to do what we can to avoid these outcomes. 이런 아웃컴들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 avoid 하기에 우리 페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additional policy measure를 require 한다. 그리고 이제 페드는 continue 할 거다 라고 말을 해줬네요. continue 할 거다. to use our tools. 그래서 이 크라이스가 이제 패스하고 economic recovery가 is well underway 일 때까지 우리가 잘 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continue 할 겁니다 라고 했고 recall that Fed는 랜딩 파워를 가지고 있다. 랜딩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not spending powers.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 하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막 세게 막 줄 필요 없이 그냥 랜딩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랜딩 파워 이 론이죠. 론은 이제 from a Fed facility, Fed가 아니라 Fed facility로부터 오는 겁니다. Fed facility입니다. can provide a bridge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죠. 이런 facility는 일시적인 겁니다. temporary interruptions to recovery and loans는 이런 론은 will 많은 이제 대출자들을 이제 도울 것이고, 그다음에 get through the current crisis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current crisis를 극복해 나가고 뭐 이것저것.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 조치들은 다 이제 하는데 recovery는 이제 may take some time to gather momentum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유동성 문제로부터 이 solvency가 아까 이제 채무 관련 문제로 이제 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퀴디티 문제가 채무 문제로 이제 턴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좀 그걸 좀 살펴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제 유동성을 이제 제공해주고 갚는 문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갚을 시기가 오면은 그거를 또 못 갚으면은 또 유동성 뭐 채무 문제가 되죠.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빌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면 채무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유동성 문제, 그 다음 채무 문제, 이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 fiscal support, 이제 fiscal support는 재정 정책이죠. additional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더할 could be 이제 costly 할 수가 있다. 하지만 but worth하다. 그래서 비용은 이제 많이 들겠지만 왜냐하면 부채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재정 적자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더 해야 되니까 당연히 코스틀리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이게 avoid long-term economic damage and leaves us with a stronger recovery. 그러니까 우리 단기적으로 후딱 끝내고 리커버리 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페드의 입장이 생각이 딱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질질 끌면은 우리 끝나. 그래서 짧게 치고 빡 올라가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롱텀 이코노미 데미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거 리커버리, 회복도 스트롱거하게 아주 강력하게 바짝 치고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느끼는 게 우리가 막 연준 정책이 미친 듯이 막 세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인버스 매매하면서도 야 이거 연준 미친 거 아니요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피지컬 서포트라고 했습니다. 재정 쪽으로 이제 공을 돌린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가 나왔네요. 트레이드오프는 is one for our elected representatives who 그 will드란 말이 뭐니까 to hold a weapon or to then look as if you are going to use it 이란 말이 있네요. So to have or use power, authority or influence or to hold and use weapon.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 power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맞죠? 뒤에 파워가 나왔죠. wield powers of taxation and spending. 그러니까 지금 이 elected representative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taxation이나 spending. 이거 세금 매기고 쓸 수 있는 사람, 재정 지출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대통령인 것 같아요. 트럼프. 그 미국 그 재무부 쪽이겠죠. 그러니까 페드가 아니라 이쪽인 것 같아요. taxation이나 spending 할 수 있는데 미 재무부죠. 그 다음에 요거 트레이드오프란 말 쓴 건 이건 상충 뭐라고 해야 되죠? 상충 그건데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코스틀리하지만 월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원을 위한 거다. 트레이드 오프는 is 원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hank you,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읽고 나니까 페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무슨 정책을 펼쳤었고 이거 진작에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읽어봐가지고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첫 읽어보니까 미흡한 점이 저 스스로도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다음번에 읽을 때는 훨씬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끝까지 다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한번 같이 쭉 보는데 큰 의미가 있었고 사실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저도 관심이 없었고 오늘 이제 처음 다 읽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도 이게 있는지 모를 겁니다. 저도 이제 페드 이제 금융위기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이 그럼 페드는 2008년에 뭐 했지? 그리고 지금 뭘 하지? 하다 보면서 점점 이제 찾아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또 금융위기, 경제위기, 뭐 실물위기, 뭐 여러가지 외환위기 뭐 다 왔을 때 또 큰 자산이 되니까 공부를 해놓고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 두시면은 페드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리고 페드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고서 대응할 수 있고 주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뭐 개별 종목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페드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복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저장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